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결국 부결됐습니다. 여당에서 두 자릿수 이탈표가 나오느냐가 관심이었죠. 뚜껑을 열어보니 여당 추가 이탈표는 없었습니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했던 의원 5명이 소신을 지켰을 경우 오히려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번엔 간신히 지켜냈지만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해 재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붙여졌던 최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추가 이탈은 없었습니다. 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은 총 295명으로 민주당과 야칠당 등을 합친 범야권 의원은 180명, 범여권 의원은 115명입니다.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 5명에게 물었더니 모두 소신대로 투표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범야권에서 불참한 1명을 포함해 6명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을 밀착 마크했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똘똘 뭉쳐 부결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이 단일 대우에 함께 해주셨다. 민주당은 이탈을 예고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지도부에 설득당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당 내 이탈표는 없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단독으로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소 3개 법안에 대해 추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유민 기자, 오늘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데요. 야권의 강행 처리로 마무리가 됐군요. 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오늘 민주당은 방금 전까지 법안들을 무더기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채로요.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권이 단독으로 추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선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데 대통령실은 향후 막대한 손실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민주유공자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농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통과됐습니다. 모두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됐는데요. 예를 들어 민주유공자법의 경우 민주당은 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통과시켰지만 정부 여당은 명확한 민주유공자 심의 기준이 없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원천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통과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농업회의소법 등 최소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날,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탈표가 어디서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재표결은요,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오히려 범야권에서 이탈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찬성표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 180석이죠. 야권이 똘똘 뭉쳐 찬성표를 던졌다면 180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찬성표가 179표 나왔어요.
한 표가 부족합니다. 네, 이번 투표 때는요, 불참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번 총선 때 낙천한 무소속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을 뺀다면 범야권 179명이 한 명도 이탈 없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변수는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이미 찬성표를 던진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앞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었죠. 표결 이후 일일이 물어보니 5명 모두 소신대로 투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대로라면 찬성 179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던진 5표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범야권에서 5명이 이탈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불참자 이수진 의원까지 더하면 6명이 이탈한 거죠. 자, 여권을 설득해서 여권 2자릿수 이탈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범야권이 이탈했을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결과네요. 네, 물론 민주당은요, 아니다, 찬성하겠다던 5명이 실제로는 당 지도부에 설득해 해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범야권 이탈표는 없었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요,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특검 도입하자는 건 자기 모순이다, 이런 내부 비판도 있는 걸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추가 이탈표를 막은 겁니다. 전현직 원내대표들이 일일이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전화하고 찾아서 막판 설득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막판 이 중에 한 명은 재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자릿수 걱정도 하던데 뭉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위기감 때문입니다. 여권에서는요, 야권이 최상병 특검법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 탄핵 상황까지 가는 건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제2요건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열차에 시도를 걸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데요. 네, 민주당은요, 개원 즉시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더 녹록지 않은데요. 여당 의석수 108석에 불과하죠. 이탈표 8표만 나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무력화됩니다. 한 관계자는요, 둑이 한번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김재섭 당선인 등으로부터 찬성 소신 투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빨리 진행돼 특검법 재발 이전 뭔가 결론을 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거부권 정국이 계속되는 것도 부담인데요. 민주당이 오늘 5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지만 모든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의결할지 아니면 일부만 할지 이렇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당과 대통령실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아무래도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돈 없는 정치 신인 원외 인사들도 정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건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찬성하고 있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총선 당선 낙선자들 모임에서 지구당 체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역구마다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아 활동할 수 있는 정당의 공식 하부 조직을 만들자는 겁니다. 현행 당원협의회는 사무실 운영도 할 수 없고 선거 때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당 부활은 당을 수도권 청년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한 전 위원장 구상의 일환입니다. 주변에 지구당이 생기면 철저한 투명성을 전제로 당에서 돈을 내려보낼 수 있다며 돈이 없는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도 생활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은 선거 때마다 청년을 모집하는 지금의 정당으로는 미래가 없다 보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뭐 선거에서 패배하면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현역이 없는 험지에서 정치 활동을 하려면 지구당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구당이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으로 폐지됐던 만큼 투명한 회계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LA 뉴스 최수연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책위에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1주택 종부세 폐지, 2주택 종부세 규제 완화 등도 거론되는데요. 여당도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22대 국회 때 뭔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본격 추진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완화 관련 논의를 했고 당 정책위원회에 관련 정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1주택 공제 한도 확대에 찬성하는 지도부가 더 많다며 1가구 1주택은 종부세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다. 한 친명 당선인은 1가구 2주택도 공제 한도를 높여줘야 한다며 1가구 3주택 종부세만 유지하면 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하려는 친명 지도부의 대선 프로젝트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마포 갑과 동작 을 등 서울 한강벨트 민심을 잡기 위한 포석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도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적극 환영합니다.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로 방향을 잡으면서 모레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여러분, 21대 국회 하면 지난 4년 어떤 장면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오늘까지 피켓과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약 16,300개 법안을 폐기시킨 오늘 여야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2대 국회는 달라질까요? 오늘 하루 국회 모습을 구자준 기자가 담았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출근길, 김진표 국회의장 비장합니다. 협치를 만들어내려고 나름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그런 정신으로. 여야 원내대표들에게도 출근길에 21대 국회 소감을 물었습니다. 국민들께 죄송스럽다. 국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 하지만 공식석상에선 서로 때리기 바쁩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안 하겠다, 반대하겠다는 말을 빼고는 할 말이 없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1시간 앞두고 있는데요. 법사위에 1,700개 법안이 쌓여 있는데 회의 실무는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야가 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도 남 탓하다 처리 기회를 날렸습니다. 보준입법 야당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시켜서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법이 구하라법이다.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합니다. 딱 그냥 잘라버려요. 마지막 본회의 시작. 본회의장 앞은 규탄 피켓으로 가득 찼고 특검법 수용하라! 회의장 안에선 고성이 오가고 방청객은 한숨을 쉽니다. 이민대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오늘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돼도 이 모습은 고칠 수 없는 건가? 국민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22대 국회는 더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22대 국회는 심지어 더 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더 일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강성 정치에 팬덤 정치의 전형일 거라고는. 내일로 21대 국회 16,000여 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굽니까? 3일 전부터? 네, 국회에서도 오픈런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서미아 민주당 당선인인데요. 22대 1호 법안 사수작전에 나섰습니다.
사흘째가 22대 기원이죠. 사흘 전부터 보좌진들이죠. 바쁘겠네요. 네, 자리를 비우면 뺏길 수도 있다 보니 밤샘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한 분, 그게 2명이서 밤을 새고 있고요. 잘 수 있으면 좀 피곤한 경우 자려고 준비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 열면 1호 법안 내려고 그러는 건데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받게 되죠. 시각장애인인 서미아 당선인의 1호 법안은 바로 이겁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이었고요. 이 법안을 최대한 빨리 염원을 담아가지고. 네, 하지만 4년 전 21대 시작 때 오픈런했던 1호 법안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채 내일 폐기될 예정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안 나와요? 나올 것 같다는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한 위원장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유연한 사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났다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안 나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궁금하죠. 그래서 진행자가 물어보는데요. 황 비대위원장 답은 이겁니다.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누구예요? 한동훈 위원장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전당대회 대표 나온 데는 설이 있어서 오해를 받는 것 같다고 자기는 그런 뜻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위원장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전당대회 뒤에 했으면 하는 의견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많은 부담을 느끼길래. 총선 백서를 맡은 사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니라 조정훈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은 착각을 했군요. 네, 착각한 겁니다. 전화 인터뷰다 보니 이 비슷하게 들리는 데다가 두 사람 직함이 모두 위원장이었기 때문이죠. 황 비대위원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정정했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왜 여의도에 소환이 됐어요? 네, 먼저 국민의힘에선 이 김호중 씨 팬클럽 성명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 기망한 권력자들도 떳떳한데 잘못 시인한 김호중에게만 돌을 던진다고 하고 있죠.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로 이들을 저격했다는 겁니다.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를 인용하며 이재명 조국도 살아간다며 김호중은 왜 안 되냐고 되묻는 글이 당당하게 올라오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민주당도 김호중 씨를 소환했어요? 네,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호중 씨가 판박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김 씨의 음주운전 은폐 논란과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법 거부를 비교해서요. 두 사람 모두 거짓과 은폐로 일을 키우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호중 씨 여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맨날 싸워서 국민 질타를 받는다는 점에서 국회가 비슷한 점이 있네요. 네, 지금까지 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공 낙서를 지시한 일명 이 팀장 사흘 전에 구속됐죠. 오늘 경찰 조사 중 도주해서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도주한 건지 먼저 배두헌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골목길. 흰색 티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전력 질주를 하고 그 뒤를 남성 2명이 황급히 쫓아갑니다. 잠시 뒤 조금 떨어진 골목에서 흰색 옷의 남성이 유유히 걸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경찰차들도 출동해 주변을 배회합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경복궁 담벼락 낙서의 주범인 일명 이 팀장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났습니다. 경찰 2명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울타리를 넘어 그대로 내달린 겁니다. 남성은 초반에는 전력 질주하며 경찰을 따돌린 뒤 경찰이 멀어지자 천천히 걸어다니며 30분 넘게 인근을 배회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청에서 300m 떨어진 인근 교회에 숨어 있다 2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팀장이 도주하자 관내 인력을 총동원해 주변을 수색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해 교회 건물 2층 옷장에 숨어 있던 이 팀장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경찰들이 여기 왔을 때 왜 우리 건물에 돌아다니냐고 물어봤지.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누가 경찰은 이 팀장을 상대로 도주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이 팀장의 도주곡은 경찰 2명이 보는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앞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줬더니 도주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주고 야외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줬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권경문 기자입니다. 경복궁 낙서 사건의 주범인 이 팀장은 오후 1시 50분쯤 서울경찰청의 별관 건물 사이버 수사과 앞 마당에서 경찰 2명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은 뒤 골목길을 내달렸습니다. 경찰은 이 팀장이 건물 1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오후 쉬는 시간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했고 수사관 2명의 감시 아래 담배를 피운 뒤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구속 상태의 피해자인 강 씨가 수갑도 채워지지 않은 채 야외 공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땐 수갑이나 포승을 풀어줘야 하지만 휴식을 취하거나 이동할 땐 조사 중이 아니기 때문에 수갑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총력 수색 끝에 2시간 만에 다시 검거했지만 담당 수사관들의 안일한 대응으로 힘들게 잡은 피의자를 놓칠 뻔한 겁니다. 한 경찰 수사관은 20, 30대 젊은 피의자들의 경우 앞수갑을 채워도 도망치면 잡기가 힘들다며 구속된 주요 사건 피의자들에게는 흡연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수사관들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한 뒤 5개월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2일에야 붙잡혔습니다. 낙서 복원에는 넉 달이 걸렸고 1억 5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군기 훈련, 일명 얼차려를 받다가 숨진 훈련병 속보를 이어갑니다. 중대장 등 2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가혹행위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숨진 훈련병은 온열 질환과 무리한 운동에 따른 근육 괴사 증상을 보였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육군은 오늘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쓰러져 숨진 훈련병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넘겼습니다. 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 2명에 대해 완전 군장체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규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사람은 어제부로 군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질병청은 의료기관의 보고를 토대로 숨진 훈련병을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로 분류했습니다. 흔히 열사병으로 알려진 온열질환은 더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생기는 급성질환으로 숨진 훈련병도 당시 열이 41도까지 치솟았고 체열을 배출하기 위해 심장박동도 극도로 빨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리한 운동과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녹는 횡문근 융해증 증상까지 보였다는 게 의료기관 설명입니다. 수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온을 또 낮추기 위한 응급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민간 의료원으로 긴급 후송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훈련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조서 등을 건네받아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육군은 관리 책임이 부실했다고 판단되는 다른 군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에 따라 추가 징계에 나설 전망입니다. 훈련병의 고향인 전남 나주시에 마련된 빈소에는 오늘 최병욱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다녀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명부터 사진까지 도 넘은 신상 털기도 논란입니다. 이어서 김용성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된 글입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해당 일의 실명과 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이 속한 부대 중대장의 정보로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 건에 육박합니다. 유명 동영상 사이트에는 중대장의 사진 등을 토대로 짧은 영상물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SNS 개인 계정에 게시됐던 사진까지 무단으로 공개됐습니다. 과도한 훈련을 지시했다며 해당 중대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일부 누리꾼들이 공개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며 중대장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인신 공격성 댓글과 게시글은 이루 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대법을 강구하는 그런 가능성들은 이와 같은 신상 털기에서는 완전히 염두에도 없죠.
이에 대해 육군은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은 군 관계자 중 한 명을 해당 중대장에게 전담 배정해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나흘 만인 오늘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술을 10잔 미만으로 마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후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작된 조사는 9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3시간쯤 전 소주를 3병 넘게 마셨다고 보고 있는데 김 씨 측은 오늘 조사에서도 소주를 10잔보다 적게 마셨다는 진술을 바꾸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김 씨 진술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했을 때 음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0.03%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김 씨가 구속 직전까지 콘서트를 강행한 이유가 막대한 선수금 때문이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가 지난해 126억 원에 가까운 돈을 선수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성 자산은 16억 원에 불과해 공연 불발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김 씨의 콘서트를 진행한 한 공연 기획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김 씨 측이 취소 수수료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 소속사 측은 김 씨 외에도 다수의 연예인이 소속돼 있다며 126억 원이 전부 김 씨와 관련된 선수금이란 건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김 씨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금요일쯤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소녀시대 유나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포즈를 취하려는 순간 한 경호원이 팔을 뻗습니다. 이 경호원은 일부 유색인종 배우들을 과도하게 막아서 항의를 받았는데요. 칸 영화제의 인종차별적 태도가 논란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 위를 오르는 유나. 측면에 있던 여성 경호원이 다가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급기야 유나가 뒤돌아서 포즈를 취하려 해도 경호원의 팔은 목 높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유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 영상이 뒤늦게 SNS에 빠르게 퍼지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orean actress and former K-pop star Yoona hurried along by the same security guard on May 19th. Yoona apparently taken by surprise. 경호원들의 행동이 특정 배우에게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길게 늘어진 드레스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배우 마시엘 타베라스. 거듭된 제지에도 인사를 하려 애쓰다 경호원의 팔이 몸에 닿자 참다 못해 어깨를 밀치고 화를 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 배우 켈리 롤랜드는 재차 뒤돌아 경고합니다. 같은 장소지만 백인 여배우들이 자유롭게 포즈를 취하고 주변만 맴도는 경호원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I stand by those boundaries, and there were other women that attended that carpet who did not quite look like me. 마시엘도 어제 전 세계 관심에 대해 SNS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나의 소속사 측은 레드카펫 현장은 정신이 없어 유나가 당황한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칸의 전직 경호원들은 일을 했을 뿐 잘못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커뮤니티 등에서는 분명히 유색인종 차별주의자다, 해고되는지 보겠다 등 비난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조직폭력배와 손잡고 보험 사기를 친 의사가 붙잡혔습니다. 가짜 환자를 모집해서 보험금 12억 원을 타낸 건데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빼돌린 마약에 취해서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한 성형외과 병원으로 파란색 상자를 든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수술복을 입은 원장에게 압수수색 경위를 설명합니다. 건장한 남성 여러 명도 경찰에 체포됩니다. 폭력 조직과 손을 잡고 가짜 수술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가로챈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짜 환자를 모집한 뒤 고액의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한 다한증 여유증 수술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1개 보험사로부터 12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보험사에는 다른 환자의 사진을 제출하거나
일부러 수술 부위에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MZ조폭이라고 하는 조직폭력배가 가담이 된 걸로 저희도 의심을 했던 거고 점점 더 보험 사기가 폭력이나 이런 쪽으로도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30억 원의 대출로 경영난을 겪던 중 브로커가 접근해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장은 가짜 수술했을 명목으로 구입한 프로포폴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채 진료와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장과 브로커, 가짜 환자 등 174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하고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대낮에 다방에 온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종업원. 남성이 정신을 잃자 현금과 카드를 훔쳐서 금목걸이와 옷을 사러 갔습니다. 대담한 범행 모습이 영상에 다 담겼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여성이 한 손에 음료수를 든 채 카페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후 한 남성을 만나 들고 있던 음료수를 권합니다. 음료수를 마신 남성, 웬일인지 비틀대며 걷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음료수엔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화장실에 가시더라고요. 한동안 계시고는 나오시면서 그대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다고 기억나는 손님이거든요. 남성이 정신을 잃은 사이 여성은 남성이 현금과 카드를 훔쳤고 250여만 원 상당 금목걸이와 옷을 구입한 뒤 달아났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20일 넘는 추적 끝에 강원도 모처에 숨어있던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다방 종업원 50대 A씨. 출근 첫날 처음 만난 60대 손님에게 자신이 살 집을 알아봐 달라며 접근했습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여러 지역을 오갔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피해자가 카드하고 현금을 주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서 쓰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섞지도 않았다고.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도심 아파트에서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10명 넘게 공격하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취재가 시작되자 홍진우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까마귀가 초등학생 머리를 쪼아댑니다. 놀란 아이는 불이 나게 달아납니다. 한 남성은 까마귀의 위협에 손을 연신 휘저으며 쫓아냅니다. 이 아파트에서 2주째 벌어지는 일입니다. 작은 애들은 공격을 많이 해요. 까마귀들이.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걸 들고 있으면은.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도 안 돼 까마귀가 10명 넘게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찍고 가는 그때 보니까 까마귀더라고요. 그때부터 소름이 끼치면서 자꾸 저 가는 게 억수 불편해지거든요. 취재진이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을 확인해보니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새끼 까마귀 2마리가 발견된 겁니다. 까마귀의 번식기는 5월에서 6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성이 강해집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도 까마귀 공격에 시민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는 까마귀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현수막을 붙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도심에 출몰하는 큰부리 까마귀는 일반 까마귀와 달리 유해조수에서 빠져있어 포획도 쉽지 않습니다. 영역을 지나갈 때에는 모자나 우산 등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 서식지를 보존하는 등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반려견을 애견 유치원에 보냈다가 한쪽 눈이 튀어나와서 실명 위기입니다. 유치원 측은 다른 강아지가 물어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했는데요. 견주가 CCTV를 확인해보니 유치원 직원의 폭행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색 푸들의 눈 한쪽이 심하게 부어올라 반쯤 튀어나와 있습니다. 지난 23일 견주가 애견 유치원에 보냈는데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각막이 파열돼 시력을 되찾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했고 그런 상황을 만든 그 자체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정말 넋이 나갔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 근처 CCTV를 확인하던 견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성이 안고 있던 강아지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다름 아닌 애견 유치원 직원. 처음엔 다른 강아지가 물어 사고가 났다고 둘러댔지만 견주가 CCTV 영상을 보고 추궁하자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애견 유치원에서 차에 태워 집에 왔는데 순순히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순간적으로 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때리는 게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사람이 아니구나. 견주가 학대 사실을 온라인에 올리며 공분을 샀고 현재 애견 유치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견주는 동물학대 혐의로 직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조만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하천 옆 산책로, 반려견과 함께 다니기 안성맞춤이죠. 하지만 청계천만은 불가했습니다. 19년 전 복원 때부터 출입 금지였다는데요. 서울 하천 중 유일하게 반려견 출입을 막아온 청계천, 시대가 바뀌었다며 서울시가 허용을 검토 중입니다. 김단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성북천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 나온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흐르는 하천과 산책로는 청계천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부터는 반려견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반려견 출입이 안 되는 하천은 청계천이 유일합니다. 네, 청계천은 이렇게 양쪽으로 인도가 나 있는데요. 폭과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좁은 곳도 있습니다. 그동안 길이 좁은 데다 인파와 축제가 많아 반려견 출입을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청계천을 복원한 지 19년 만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을 검토 중입니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는 청계천에 동물을 데리고 출입하면 행정 지도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없애는 걸 고려 중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복원 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금보다 적은 데다 반려동물이란 인식이 낮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적 상황이 달라졌으니 다시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려견 출입 허용을 전제로 해결 과제 등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버릴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좀 시설이 많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서울 한강대교 위에 지어진 세계 최초의 교량 호텔이 오늘 베일을 벗었습니다. 단 하나의 객실, 통창 너머로 이 코앞에 멋진 한강뷰를 만끽할 수 있다는데요. 백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실은 다채로운 색감의 가구와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채워졌습니다. 침실도 핑크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져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세계 첫 대교 위 호텔의 이름은 스카이 스위트. 호텔 이름처럼 드넓은 하늘이 객실에서 펼쳐집니다. 거실 천장이 유리로 돼 있어 올려다보면 하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침실 남서쪽에는 이렇게 통창이 나 있어 노들섬과 여의도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뷰가 너무 좋아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맨날 지나다니는데 어떻게 생기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좀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스카이 스위트는 한강대교 위에 있던 카페를 개조해 오는 7월 16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7월 1일부터 예약을 받고 호텔 운영 전문 업체에 위탁해 관리합니다. We have no doubt that this incredible listing will be extremely popular with guests, eager to soak up the spectacular views and enjoy the eye-popping contemporary Korean design. 144제곱미터 규모의 거실과 침실, 욕실, 간이 주방을 갖췄고 최대 4명까지 숙박이 가능합니다. 무료 체험자를 뽑는 이벤트에는 6천여 명이 몰렸고 4명이 선정됐습니다. 1호 숙박자는 중학생 딸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미혼모 윤민 씨. 아이랑 이제 둘이 작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호텔에서 이제 한강도 보면서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간다니까 이제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좋죠. 하루 숙박비는 34만 5천 원에서 5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다음 달 서울시 의회에서 확정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통증이 없어서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기. 지난해 처음 국내에 도입됐는데요. 이 전립선암 한 가지만 치료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른 암 환자들도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치료들이 가능한지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 환자가 눕자 기기가 360도로 회전합니다. 정확한 암세포 위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암세포 조준이 끝나면 탄소 이온을 입자 가속기에 주입하고 중입자를 쏘아 암을 파괴합니다.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입니다. 360도 회전의 암세포를 타격하는 치료기가 국내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앞으로 간암, 췌장암 등 환자들이 통증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초 도입된 고정형 중입자 치료기는 주변에 장기가 없는 전립선암 환자들만 치료했습니다. 이번 회전형 중입자 기기는 정밀 타격이 가능해 간암, 췌장암, 폐암 등으로 치료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간암하고 췌장하고 폐라든지 그런 거는 위치가 굉장히 좀 좌우가 있고 또 소장, 대장 이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330도, 30도 이런 방향으로 빔을 쏘는 게 가장 최적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방사선 치료의 경우 30회 이상 이뤄지는 데 반해 중입자는 10회 안팎으로 회당 2분이면 치료가 끝납니다. 치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CT 찍을 때보다는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만족도는 100%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치료 비용이 췌장암은 6,500만 원, 간암은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정관과 난관 보건 시술 비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단편적인 저출산 대책 아니냐 논란도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 정부는 산하 제한 정책으로 정난관 시술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만에 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며 인구 감소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합니다. 먼저 정난관 보건 시술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관련 예산을 추경으로 1억 원 배정했습니다. 정난관 보건 시술비를 지원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부모들은 의료비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보통 정관 보건에는 40만 원, 난관은 80만 원가량이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또 35세 이상 임산부에 대해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공공예식장을 조성해 맞춤형 결혼식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관 복원할 돈이 없어서 저출생 사회가 된 게 아니다라며 황당한 정책이라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해루꾼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갯벌에서 낙지나 조개 같은 해산물을 캐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목숨을 건 해루질의 실태 다시 간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 안개까지 짙게 내려앉아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거침없이 밀려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갯벌 곳곳에 10명 넘는 사람들이 바닥을 뒤집니다. 조개, 게 등을 잡는 해루꾼들입니다. 방향감각 이러면 거기 못 나오면은 위험해 죽는다고요. 작년에 죽은 것도 봤는데. 적외선 카메라를 단 단속 드론이 해루꾼들을 찾아 조명을 비추고 경고 방송까지 합니다. 현재가 2시간이 지나 물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찰에 나선 해경도 일일이 해루꾼들을 찾아 안내합니다. 네, 같은 시간 됐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하지만 갯벌 곳곳에선 여전히 해루질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와우, 많으시다. 저쪽으로 넘어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좀 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간조 30분이 지났습니다. 물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데도 갯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7개 튀겨 먹으면 되고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걸 많이 잡죠. 일부러 라이트를 딱 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나요. 생존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지난해에만 이 갯벌에서 5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철제 펜스가 뜯겨져 있고 해루꾼들이 서슴없이 드나듭니다. 허가를 받아야 조개 등을 채취할 수 있는 어촌계 관리 갯벌이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한마디로 절도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어업인들의 권리 침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부들의 노고까지 가로채는 일부 해루꾼들. 단속, 경고도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갯벌은 여전했습니다. 다시 간다. 강보인입니다. 네, 북한이 기습적으로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 2분 만에 폭발했습니다. 발사 1시간 반 뒤 북한은 빠르게 실패를 인정했는데요. 권갑구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우주로 향하던 로켓 한 대가 불꽃이 커지더니 화염이 솟구치고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어제 저녁 10시 44분쯤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1호 모습으로 2분 만에 공중 폭발하는 모습이 우리 군과 일본 방송에 생생하게 포착된 겁니다. 黄海上空で消失し、宇宙空間への何らかの物体の投入はされていないものと推定をしております。 북한은 발사 1시간 반쯤 뒤 실패 사실을 빠르게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와 석유 엔진의 신뢰성 문제를 이유로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발사해오던 과거 위성과 다른 신형 엔진을 도입했다는 것인데 러시아가 최강국으로 꼽히는 엔진 기술이어서 도움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완전히 연료 원전기통을 다 바꾼 상태에서 새롭게 신형급을 쏜다라는 것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들어갔더라도 상당히 불안정성이 컸을 것이다. 한일 중 정상회의 시기에 맞추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전 북러 밀착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지난 발사와는 다르게 이번엔 다음 발사를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인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번 발사엔 실패했지만 우리나라 누리호에도 적용된 강한 추력의 엔진 기술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부터 방시혁 하이 부장까지 총출동시킨 이 사람, 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대통령입니다. 지난해 약속한 40조 원 투자의 밑그림을 그리러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 4대의 호위를 받으며 도착한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지 1년 4개월 만에 답방을 왔습니다. 첫 공식 일정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업인들과의 환담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나누실 예정이세요?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환담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이 참석했는데 모하메드 대통령이 먼저 요청해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22년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엔 8개 그룹 총수만 만났는데 이번엔 하이브 방시혁 의장, 무신사 조만호 총괄 대표, NC소프트 김택진 대표 등도 초대됐습니다. 패션, 엔터테인먼트, 게임까지 폭넓은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모하메드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약속한 300억 달러, 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 기업인들이 총출동한 겁니다.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투자 포럼에서도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조금 전 만찬을 함께한 모하메드 대통령은 내일 정상회담을 갖고 기업인들과의 면담도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예상 차익 20억 원, 서울 서초구에 딱 한 가구 나왔던 이른바 로또 청약 매물 당첨자가 나왔는데요. 주인공은 청약 만점 통장 보유자였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약 3,000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시세의 절반 수준인 19억 원대로 분양가가 정해진 이 아파트 단 한 채 청약엔 약 3만 5천 명이 몰렸는데요. 만점 청약 통장 보유자가 당첨됐습니다. 당첨자는 만점인 84점을 받았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모두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신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6명을 넘어야 합니다.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올해 청약 시장에서 만점 통장이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분양가는 19억 5,638만 원인데 최근 같은 면적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40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2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청약 기간 동안 인근 부동산에도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한두 분씩은 꼭 전화 오셔서 내가 지원해도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만점자들도 많이 지원을 할 거다. 시세 차익 20억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첨자는 7월 26일까지 잔금을 모두 치러야 합니다. 투기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이 주택은 당첨 후 3년간 전매 제한이 적용되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미국은 토네이도로 비상입니다. 2달 새 500개 넘는 토네이도가 전역을 휩쓸고 있는데요. 사흘 동안 최소 23명이 숨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까만 비구름에 붙은 두꺼운 바람 기둥이 마을을 훑고 지나갑니다. 나무들은 모조리 꺾였고 이동식 주택도 잔해만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청난 토네이도가 미 중남부 오클라호마를 강타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I don't know how any of them survived. I don't know how any of them survived. Pieces of their house we found down here. 켄터키주에서도 최소 5명이 사망하는 등 현지 시각 그제부터 오늘까지 미국 연휴 3일 동안 미국 중남부에서 토네이도로 최소 23명이 숨졌습니다. 이재민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urrently over 174,586 customers are without power. Crews are working around the clock to make sure power is restored. 미 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2달 동안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가 5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48개 주 중 3분의 1인 최소 16곳이 영향권에 들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기후변화와 함께 여름에 잦은 고온다습한 공기가 예년보다 빨리 발생해 토네이도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남부를 휩쓴 토네이도는 현재 동쪽으로 이동 중이어서 영향권에 든 뉴욕과 워싱턴 DC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오늘 SNS에 끊임없이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 하늘의 표정입니다. 이 파란 바탕에 새하얀 뭉게구름의 조화가 자꾸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됐죠. 내일도 하늘빛은 그림 같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는 5도 정도 높아서 덥겠습니다. 뜨거운 볕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 역시 대부분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존은 미세먼지 못지않게 몸에 해롭습니다. 오후 12시에서 3시에는 오랜 바깥 활동을 피해주면 좋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16도, 대구 12도에서 시작됩니다. 낮엔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28도, 강릉과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더위 속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 금요일엔 제주에, 주말에는 강원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1대 국회는 오늘 최악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본회의에 올린 법안 한 건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 대통령 거부권이 뻔히 예상되는 쟁점 법안만 강행 처리됐습니다. 22대 국회 시작되면 야당은 1호 법안으로 모두 특검을 하겠다는데요. 민주당은 지지층만 보고 국민의힘은 용산만 보는 반쪽 정치. 22대 국회 더 걱정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생 없는 반쪽 정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